어떤 인연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놓칠 때도 많죠. 오늘은 이 신호가 있으면 인연은 끝났다는 명확한 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깨닫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더 이상 대화가 불편하지도 않다.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불편하지 않은 게 왜 인연의 끝을 의미할까요? 하지만 이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고 공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와 대화가 끊기고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상대를 잃어버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대화가 끊겼다는 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가까운 인연이라면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어색한 침묵을 겪는 순간에는 왜 불편함을 느낄까요? 그건 그 관계가 아직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고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침묵이 아무렇지 않다면 이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의지마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궁금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유지됩니다. 소통이 없는 관계는 곧 관심과 애정이 사라진 관계입니다. 관계 초반에는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많고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작은 일도 상대에게 말하고 싶고 반대로 상대가 말하는 작은 것들에도 귀 기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말이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 관계를 살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조차 사라졌을 때는 어떨까요? 함께 있어도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그 침묵이 불편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이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상대에게도 무언가를 주고 싶지 않은 상태로 접어든 겁니다. 이 침묵은 곧 서로의 마음이 닫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상태가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에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상대가 우리의 관심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소통을 포기한 순간 대화의 불편함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대화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일종의 감정의 마비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어색하고 답답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정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사라지고 상대와의 소통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 인연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해졌던 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단계로 변질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상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사라집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로 이어가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색함을 무릅쓰고라도 먼저 말을 걸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놓아주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화가 불편하지도 않다는 신호는 단순한 침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관계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관계를 다시 살릴지 그 침묵 속에 관계를 묻을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인연이 이미 깊이 멀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유입니다. 특히 삶의 기쁜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큰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쁨을 나누는 행위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중요한 순간에 특정한 사람을 떠올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에게 우리의 기쁜 순간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빠서 혹은 잊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가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 기쁜 소식을 상대가 부러워하거나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의 행복에 공감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잃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신뢰가 깨졌음을 의미하며 더 이상 그 사람을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쁨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지만 이 긍정적 감정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서적 거리감이 형성됩니다. 이 거리감은 나의 기쁜 일이 상대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정서적으로 멀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쁨을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과 감정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나 역시 그 반응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감정의 상호작용이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에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쁜 순간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기쁨을 나누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고 이는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두 번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더욱 큰 일이 생겨도 상대를 떠올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관계의 종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실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가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단순한 오해나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다가가 최근에 내가 중요한 일을 겪었는데 당신과 공유하지 않은 것 같아 미안하다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반응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가 무관심하거나 형식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힘든 결정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관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관계가 이미 깊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놓아주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는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그 사람이 힘들다는 말에도 무감각하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와주고 싶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해도 무감각하거나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관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질까요? 이는 단순히 내가 냉정해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정서적 연결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복되는 갈등이나 실망은 정서적 피로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상대가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점차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대의 힘든 이야기에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관계의 소진으로 인한 정서적 마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일방적으로 흐를 때 우리는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만약 상대가 나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자신의 힘든 점만 강조한다면 나는 그 관계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불균형은 상대의 말에 대한 내 감정을 점차 닫게 만들고 나중에는 상대의 고통에 아무런 반응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행동보다 먼저 변합니다. 관계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내면에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말에 무감각해졌다면 이는 내 마음이 이미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상대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나를 실망시키거나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신뢰의 붕괴는 그 사람의 말에 무감각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저런 얘기겠지, 변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감정적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단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며 이를 방치하면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관계의 뿌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갈등이나 상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해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가? 만약 그 이유가 피로감이나 오해 때문이라면 상대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감정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에서 소진된 상태라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상대를 위로하려고 애쓴다면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무감각해졌다는 신호는 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거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 모두 가능성 있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나에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끝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끝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끝났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갖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과 성장을 주기 위해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이죠. 관계의 끝을 인정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를 더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에게는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